자, 이번 시간은 245페이지입니다. 우리 FH 1급에서 전혀 나오지 않았던 수입 세금 계산서. 자, 우리가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거든요.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했을 때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과세를 하느냐? 세관장이 과세를 합니다.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은요, 세관을 통해서 수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수입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통관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자, 그래서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 사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 계산서, 이것을 수입 세금 계산서.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요, 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항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착품 정리분계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미착품 정리분계는 일반 전표에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나오게 되면은 차분하게 잘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은 실제 수입 금액과 차이가 나며 부가가치 세액만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한다. 실제 수입 금액은 별도로 미착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이제 해보면 알게 되는데요. 유형에 수입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이제 수입 세금 계산서는 매입 유형에 수입이라는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니까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수행과제 한번 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원재료를 수입하고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가치세가 320만원, 관세가 200만원, 해서 5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은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회계 처리하고 미착품 계정을 조회하여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정리를 수행하세요. 네, 부가가치세하고 관세는 매입 매출 전표에서 회계 처리하고 미착품 정리는 일반 전표에 하라. 이런 내용이죠. 전자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하기로 한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죠. 세관장이 공급자로 되어 있고 수입자는 우리 회사입니다. 공급가액이 3,200만원이고 세액이 320만원이에요. 근데 이 공급가액 안에는 요 관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원재료를 수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재료에 대한 것만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고 원재료의 수입에 관세가 붙었다 그러면 그 관세도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원재료 플러스 관세, 이것이 이 수입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는 3,200만원을 입력해가지고 부가세, 여기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는 부가세 대급금은
320만 원이 되도록 하면 되고요.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하고 아까 뭐를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냐면 관세를 회계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관세 200만 원은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원재료로 처리해야 돼요. 왜 관세가 원재료냐? 자, 여러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어디까지가 취득원가예요?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입니다. 그러면 관세가 뭐예요? 이 원재료 취득하면서 발생한 세금이죠. 그러니까 취득원가에 넣어야 돼요, 관세를. 자, 그러면은 일단 이 8월 9일 날짜로 메인 매출 전표에 먼저 윗부분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 8월 9일로 고쳐주시고 유형이 매입인데 무슨 매입이냐? 수입 매입이에요. 55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 계산서는 55번입니다. 55번. 자, 품명에다가 원재료 쓰시고 공급가액이 3,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가세 320만 원 됐고요. 거래처는 인천세관이죠. 인천세관 거래처.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전자입력. 분계 혼합으로 해야 됩니다. 혼합으로 해가지고 자, 부가세 대급금 320만 원 매입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자산 처리하시고 요 밑에 차변에 원재료 해야죠. 원재료 153번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자, 그래서 우리가 인천세관에다가 부가세 요 320만 원하고 관세 200만 원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납부했나요? 아까 설명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 네. 부가세 320만 원하고 관세 200만 원 합쳐서 5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대변에 101번 현금 520만 원. 이렇게 분개해야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했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520만 원입니다. 여기 공급가액 요거 지급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세관에다가 원재료 값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원재료 값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서 수입했으면 미국에서 원재료 판매하는 회사에다 지급하는 것이지 세관에다 지급하는 것은 관세하고 부가세만. 그래서 관세하고 부가세만 여기서 분개해 주시면 돼. 요 부가세 대급금을 이쪽으로 나오게끔 하려고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3,200만 원을 입력해 준 거예요.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이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전자수입 세금계산서에. 네, 요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자니까 여기 전자 입력해 준 거고요. 자, 그러면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보고 공급가액 제대로 입력해서 거래처 세관으로 하고 전자입력하고 혼합분계해서 부가세 대급금 밑에 관세는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했고요. 대변에 현금 520만 원 지급한 걸로 했습니다. 자, 이제 뭘 정리하라고 그러냐면은 미착품을 정리하라 이랬습니다. 8월 9일 현재 미착품이 얼마인지 합계잔액시산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를 8월 9일로 조회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미착품
지금 아직은 운송 중인 걸로 돼 있죠. 운송 중인 자산은 미착품이죠. 3천만 원 있죠. 그래서 요 3천만 원을 우리가 이제 원재료로 대체를 시켜주면 돼요. 이 미착품을 원재료로.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미착품 대변에 자산 감소, 원재료 차변에 자산 증가 이렇게 시키면 됩니다. 이것은 일반 전표에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부가세 신고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표로 갑니다. 일반 전표에 날짜는 똑같은 날짜로 하면 됩니다. 8월 9일로 해서 차변의 원재료 153번 3천만원, 대변의 미착품 168번 3천만원, 이렇게 대체분기해 주시면 됩니다. 미착품을 원재료로 대체하는 분계. 네, 이것이 이제 수입세금 계산서에서 우리가 처리할 내용이에요. 조금 복잡하죠. 네, 한두 번 더 해보시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부가세 신고서에도 10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 10번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247번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는 우리 FAT 1급의 출제 범위에 있는 것이죠. 네, 해봤던 것입니다. 자,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나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별로 구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불공하면은 사유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이 떴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필요기재상 누락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비영업용 소형자 구입이다, 이런 사유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쭉쭉쭉 넘어가고요. 수행과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안분계산이 나오겠네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매입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시오. 여기 공통매입세액 회계처리, 요거 새롭게 해보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첫 번째 거부터 해보겠습니다. 강남마트에서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매출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니까 접대비인데 세금계산서를 받아왔어요. 이것은 불공이다. 네, 자, 입력하겠습니다. 매입매출전표 8월 11일 날짜로 바꿔주시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를 못 받는 것은 54번. 그러면서 불공제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해 줘야 됩니다. 접대비 관련된 거죠. 접대비 관련된다. 9번 클릭하시고 선택. 품명에다가 선물 세트. 공급가액은 300만원. 거래처는 강남마트 되겠습니다.
전자세금 1번 되겠습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겠네요. 원재료를 813번 접대비로 바꿔주시고, 내려와서 대변은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253번 미지급금, 금액은 330만원.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강남마트가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유형의 54번 불공 우리가 여러 번 해본 기억이 있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한공자동차 정비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를 수리하고 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자동차 승용차인데요. 2000cc짜리입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 유지 이런 비용들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라는 얘기고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따른 세금 15만원은 공제를 못 받으므로 불공으로 입력하겠습니다. 8월 12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8월 12일 54번 불공. 이번의 유형은 3번에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선택해 주시고 타이어 교체. 공급가액에다가 150만원. 거래처는 한공. 전자세금 기산서니까 1번. 분계는 혼합 되겠습니다.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됩니다. 코드를 차량 유지비 822번으로 고쳐주시고, 관리부차니까 내려와서 대변이 외상으로 고쳤어요. 미지급금 165만원 되겠습니다. 불공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분계가 밑에서 안 나오는 거죠. 부가세 포함해서 차량 유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 번 해봤고, 자, 한 장 넘겨서 다음 페이지 걸 보겠습니다. 이건 처음이죠. 주식회사 대신으로부터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기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 우리 회사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자부품은 이 원재료가 과세용으로도 쓰이지만 면세용으로도 쓰일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사업에 사용할 원재료입니다. 그러면 이걸 불공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월 13일 매입 매출 전표 8월 13일로 고치시고, 유형을 54, 사유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이라고 하는 5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서분. 지금 애정신고 기간이잖아요. 애정 때는 안분, 확정 때는 정산. 자, 선택해 주시고 품명에다가 전자부품 수량은 없고 공급가액 1000만원. 거래처는 대신이 되겠고요. 전자세금기산서니까 1번. 분계는 외상으로 샀습니다. 2번 분계. 원재료 맞으니까 2번 외상 분계 하시면 돼요. 그럼 외상 매입금이 1100만원, 원재료가 1100만원입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처리했죠. 그런데 이걸 안분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 요 100만원을 전부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한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과세 사업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걸 수정해 줄 때, 회계 처리를 해줄 때, 자, 원재료에 요 100만 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이걸 만약에 전부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면 원재료는 100만 원만 가야 되잖아요. 원재료가. 그런데 전부 공제를 못 받는다 해가지고 100만 원이 전부 다 원재료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분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 중에서 30만 원은 30%는 과세 사업에 사용됐다라고 한다면 차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3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 여기 지금 원재료로 잡았던 것만큼 원재료에서 빼줘야 돼요. 이 분계를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불공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 있다? 지금 원재료로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공제 가능한 것을 정리할 때는 원재료에서 빼야죠. 그리고 대신에 그만큼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잡아야죠. 그 분계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3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는 뭘로 계산하죠? 안분 계산할 때 이번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을 가지고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준 다음에 4번 문제가 공통매입 안분계산 자료를 이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고 회계처리를 하셔. 이 회계처리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지금 100만원 부가세가 전부 다 지금 원재료로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에서 빼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빼주는 회계처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급가액 내역을 여기 알려줬어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 2기 예정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액은 모두 5억이었어요. 그 중에 면세분이 2억이었습니다. 5억분의 2억 그러면 40%인가요? 40%가 면세네요. 60%가 과세네요. 6대 4예요. 그러면 아까 100만 원이니까 안분 계산을 딱 하면은 60만 원이 매입세 공제가 돼야 되는 거죠. 40만 원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암산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분 계산을 입력하는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입력되어 있는 매출 데이터가 혹시 있으면 무시하고 이 데이터로 안분 계산해라 하는 주의사항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 안분 계산을 하려면요, 일로 가야 됩니다. 매입세액 불공개 내역서 일로 들어가요.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00만 원 공통매입세액 안분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됐네요. 우리가 이제 안분 계산을 아직 안 했으니까. 예. 아, 여기 있구나. 예. 공통매입세액 안분분이 지금 여기에 입력된 공급가액 데이터에 의해서 3,426원만 불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산이 넘어와 있어요. 자동으로. 이거를 우리가 고쳐줘야 돼요. 이게 불공이 얼마로 넘어와 있어야 돼요? 40%니까 40만 원만 넘어와 있어야죠. 40만 원이 넘어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넘어와 있어요. 3,426원. 그래서 이것을 이게 어디서 넘어오게 되느냐면 여기
3번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자, 3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그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 클릭하시고 자, 공급가액 기준으로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 여기 딱 반영됐어요. 아까 우리가 불공제 사유를 안분계산분 하니까 이쪽으로 다 입력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고쳐야 된다. 원래는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전표가 입력된 것에 총 공급가액은 2억 4,878만 7만 8천,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총 공급가액은 실제 지금 전표가 입력된 그 데이터예요. 네.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도 이거 실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비율을 따지니까 3,426원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회사에서 쓰실 때는 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쓰는 거예요. 7월부터 8월까지 전부 전표를 다 입력을 하고 나면 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예요. 근데 시험 볼 때는 이 데이터로 시험을 안 내고 이렇게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줍니다.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해라. 그러면 이걸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자, 총 공급가액 여기를 5억으로 고쳐보세요. 5억. 그 다음에 면세 공급가액 아까 얼마였죠? 2억이었죠. 2억을 입력해 보세요. 여기 40만원. 이 40만원이 뭐다? 면세 공급가액만큼 비율만큼의 세금을 계산하니까 불공제 매입세액이 4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에 40만원만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100만원을 다 포함시켰어요. 아까. 따라서 회계처리가 뭘 필요하다? 60만원을 원재료에서 빼주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바꿔주는 분계를 해야 된다.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여기 클릭해 보세요. 여기 이제 40만원으로 바뀌어 있죠? 이제 요건 잘 됐습니다. 저장해 두시고. 아까 문제에서 작성하고 안분 계산했습니다. 여기 1번 문제예요. 회계 처리 요거 아직 안 했어요.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일반 전표에다 하면 돼요. 자,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의 종료일은 9월 30일이죠.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하는 거니까 과세기간의 종료일 9월 30일로 해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60만원, 대변에 원재료에서 60만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에 이제 40만원만 남아있게 되죠. 아까 100만원이 원재료에 포함됐는데 지금 60만원 빼줬기 때문에 이제 40만원만 원재료에 취득원가에 포함됐다. 이제 마저 들어간 거예요. 네, 좀 복잡하죠? 자료 2는 뭔가요? 매입가액 중 안분계산 내역 7월 1일부터 9월 30일 8월 13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 1000만원 전자세입니다. 요거 자료 2라는 것은 8월 13일 거래. 아까 이 거래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요거. 이 거래가 대상이다 이거예요. 안분 계산의 대상, 안분 대상 내역.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에서 3번을 할 때 54번 불공으로 요 전표 요 세금 계산서를 입력했기 때문에
자료 2에 있는 내용은 자동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풀이가 나와 있어요. (8월 11일) 불공, (8월 12일) 불공, 이거는 뭐 평범한 불공인데 8월 13일에 불공이 안분 계산의 불공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나중에 나올 때요, 안분 계산하는 것은 전부 다 그런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 시험에서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예,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놓고도 우리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가서 작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분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1000만원에 100만원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딱 입력되어 있었잖아요. 안분 계산에 들어가면. 그런데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놓고 거기 들어가 보면 입력이 안 돼 있어요. 다 입력해야 돼. 이제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을 때는요. 그래서 시험에서 특별히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서 안분 계산을 해라 라고 했을 때만 51번으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냥 51번으로 하든 54번으로 하든 특별한 지시가 없다 그러면 54번으로 해주는 게 쉽습니다. 안분 계산하기가. 그래서 다른 부속 서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있을 것이고, 네, 아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안분 계산에다가 이렇게 40만원 나오게끔 여기 5억과 2억을 입력했었죠. 그렇게 계산이 됐고, 그래서 여기에 40만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다른 불공이었죠. 그리고 이 60만원에 대해서 이런 분계를 해야 됐습니다. 차변이 부가세 대급금, 대변이 원재료로요. 네,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안분 계산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반영이 됐을 겁니다. 850에 85만원이 반영이 되면 맞습니다. 부가세 신고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반영됐는지. 부가세 신고서 조회 아니요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850만원에 매입세액은 85만원. 조금 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있는 요 85만원과 금액이 같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아까 타이어 교체한 거 15만원하고, 그 다음에 선물 세트 세액이 30만원하고, 그 다음에 안분 계산분 40만원하고 요 세 개를 더하면 85만원이었어요. 그것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겁니다. 네, 253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불공 매입으로 처리했을 때, 네, 9월 30일 날 우리가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원재료로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러나 가끔 시험에서 과세 매입으로 처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때 원재료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부가세 대급금 별도 분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원재료에 40만원을 취득원가에 넣어주는 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불공제분에 대해서 원재료의 취득원가로 반영시키는 분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공으로 한 거하고 51번 과세 매입으로 한 거하고 이게 정리하는 분계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네, 안분 계산 요게 좀 복잡했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 더 하시면은 정리가 깔끔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처음 해보는 거죠, 이것도. 부속서류가 아주 특별한 부속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꼭 작성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임대사업자다 그러면 이번 과세기간에 어떤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았는지 그걸 쭉 기록해 놓은 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딱 한 건만 작성하도록 문제를 내요. 그래서 한 건만 작성을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면은 부동산 그 임대 건물이 하나만 있을 리는 없죠. 물론 하나만 가지고도 하는 데가 있겠지만 건물은 하나라 하더라도 1층에는 뭐 누구하고 계약했고 2층은 누구하고 계약했고 3층은 누구하고 계약했고 층별로 임차인이 다르기 때문에 다 층별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한 건이 한 줄씩 작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이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여부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을 한다. 네.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간주 임대료가 무엇이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이라든가 임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보증금도 없고 전세금도 받은 게 없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임대사업자들은 전세금 받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월세를 받더라도 보증금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대해서 이자를 소득으로 봅니다. 그게 간주 임대료예요. 자, 보세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간주 임대료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가지고 일수를 계산해서 과세관청에서 정해놓은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즉 이자 수익입니다. 나는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지 않고 난 다 써버렸는데 썼더라도 이자가 발생한 걸로 간주하겠다 이거예요. 꼭 은행에 넣어놓은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세금이나 보증금 받으면 임대사업자에게는 이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가세 신고 때 임대료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해놓은 이자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서 간주 임대료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회계 처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자료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14번 건별 매출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수행과제 한번 해보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및 관련 회계 처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라. 본 문제에 한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겸하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1.2%로 가정하며 동입력은 생략한다. 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기로 한다. 이게 이제 월세 계약서가 있네요. 이제 이런 주소 이런 거를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다. 이런 것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임대사업자라고 가정을 하자 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지금 3일전자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지금 임차인은 누구냐? 기흥성이라는 회사가 임차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이건 뭘까요? 9월달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네요. 월세 100만원.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요, 요거는 별도로 먼저 입력을 해요. 월세 받은 거는. 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전부 다 뭐예요? 11번. 자,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9월 10일. 9월 10일. 유형은 11번. 이건 간주 임대료가 아니에요. 그냥 월세 받은 거 부가세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분명히 9월 임대료. 공급가액 100만원. 거래처는 기흥성.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네요. 네, 현금. 자, 입금전표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맞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이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검색해 보세요. 임대료라고 있죠. 411번.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도 영업수익으로 잡힙니다. 즉 매출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차변에 현금 110만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10만원, 임대료가 100만원. 요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 아니에요. 임대사업자니까 영업수익. 그래서 월 임대료 받은 것은 간주 임대료가 아니고 그냥 이게 별도로 여기다 입력해 주는 거예요. 11번 과세매출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작성해야 되느냐? 아까 그 월세 계약서를 보고 여기에 서류에 보면은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걸 작성해야 돼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들어가서 과세기간은 7월부터 9월이죠. 아까 적용 이자율 문제에서 1.2%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2% 저는 돼 있네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1.2가 아니신 분은 여기 이자율이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 이자율이라는 단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 1.2 입력해야 돼요. 1.2. 여러분 시험 보는 날도 이자율이 다르면 여기 이자율 단추 눌러서 정확하게 시험에서 제시한 이자율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상호 기흥성. 기흥성. 아, 주식회사 기흥성인가요? 주식회사 기흥성. 층수.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죠? 2층. 호수 205. 이 동에는 원래 주소를 쭉 넣는 거예요. 용산구 백범로 이런 주소. 그런데 생략하라고 그랬죠? 동. 생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상
기흥성 사업자 번호. 여기서 제가 기흥성을 거래처 검색을 했더니 여기 자동으로 들어갔네요. 여러분 여기 자동으로 안 들어가신 분은 기흥성의 사업자 번호 임차인 겁니다. 1068135219. 거기 저 밑에 월세 계약서 밑에 나와 있죠. 그거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거래처 검색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자, 주민번호는 그냥 패스하고 면적 거기 계약서 상단에 있어요. 82. 용도 사무실이죠. 계약서 상단에 있어요. 임대 기간은 계약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2022년 9월 1일부터) 12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임대차 기간이. 그러면 여기다 입력하겠습니다. 2022년 0901부터 2023년 08 31일까지 하면 되죠. 그러면 1년이죠. 보증금에다가 5천만원 입력합니다. 월세에다 100만원 입력합니다. 만약에 그 계약서에 관리비가 따로 나와 있으면 이런 내용을 다 읽어보셔야 돼. 계약 관리비가 있는지.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아래와 같이. 간주 임대료 누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은 건물주예요. 건물주가 사업자죠. 그러면 간주 임대료를 뭘로 처리하느냐?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자, 간주 임대료 실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아까 월세 100만 원은 실제로 받았죠. 그러니까 임대료로 보는 게 맞아요. 그건 수익이니까. 근데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이 5천만 원 보증금을 이자 계산해 가지고 내가 그걸 이자가 수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10%를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익이 아니에요.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로 처리하면 돼요. 자, 그거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만약에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임차인한테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받았으면 현금,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보통예금.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하면은 계정 과목이 현금 아니면 보통예금이에요. 현금 아니면 보통예금.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이다. 이거예요. 차변에 오는 거지. 대변에 오는 건 뭘까요? 부가세, 애수금. 돈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부가세 부담하는 거니까 대변에 가는 건 무조건 부가세, 애수금이에요. 이 간주 임대료나. 차변에 오는 게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돈을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한테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자, 그거 정리했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다 작성이 아직 안 됐죠. 관리비 없죠. 네, 작성 끝났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간주 임대료 보증금 이자가 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49,315원. 어떻게 계산했느냐? 우리가 9월 1일 날 계약했잖아요. 그러면 9월 30일까지 30일이에요. 그래서 30일치 이자 계산한 겁니다. 5천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0일 나누기 365일 이렇게 하면 요 돈이 나와요. 이자가 49,315원이 나와. 5천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30일 나누기 365일. 네, 나오죠? 49,315원. 일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365분의 31 분의 2자. 소수 버리고 49,315. 이만큼의 한 달 이자가 발생했다. 만약에 계약기간이, 임대기간이 7월 1일부터였으면 여기가 30일이 아니고 7, 8, 62일에다가 92일이 되겠죠. 그럼 이자가 이것보다 한 3배 정도 되겠죠. 지금은 9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이기 때문에 한 달치만 이자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계산은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계산기를 꺼내 가지고 이 49,315원에다가 여기다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다 곱하기 1.2를 해요. 계산기를 가지고 49,315원에다가 곱하기 1.2를 한다? 왜 1.1배를 하라고 그러지? 일단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증빙이 없는 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입력할 때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이 공급가액인데 입력은 공급 대가를 입력해야 됩니다. 공급가액을 가지고 공급 대가를 만들려면 곱하기 1.2를 하면 돼요. 그래야 공급 대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 다음에 그 금액을 계산기에 입력해 가지고 곱하기 1.2를 해서 이 소수는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공급가액란에다가 우리는 이 숫자를 넣어야 됩니다. 54,246원 이걸 입력할 거예요. 공급가액에다가 곱하기 1.1 하면은 공급 대가가 나옵니다. 자, 54246 준비됐죠? 이렇게 이제 복사를 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로 여러분 실무에서는 여기다 뭐 2층은 기흥성이고 또 3층을 계약했다면 3층은 어디고 이게 밑에 여러 개가 작성이 될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신고할 때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이렇게 한 줄만 쓰는 일은 없겠죠. 여러 개를 써가지고 한꺼번에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하나만 딱 내요. 하나만. 그러면 요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그 회계 처리가 뭐냐? 부가세 신고서예요. 아니, 매입 매출 전표. 자,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간주 임대료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30일자. 간주 임대료는 부가가치 과세기간의 종료일 9월 30일이 됩니다. 유형은 아무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번 건별. 분명에는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1.1 한 거 있죠? 54246. 그러면 공급가액에 아까 간주 임대료가 들어가게 돼요. 4932로. 그래서 이 계산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거래처 없고요. 전자세금 없고요. 분계는 혼합으로 합니다. 증빙이 없는 것은 거래처라든가 전자세금란 다 비워두면 돼요. 14번 건별은 거래처나 이런 거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혼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이거예요. 공급가액은 상관없어요. 4,931원을 매출세액으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세 예수금 4,931원을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잡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을 차변한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800건대 판매관리비 거 금액은 4931 고치세요. 4931로 탭키 이거 거래처 이거 다 없어요. 그냥 건별은 거래처가 없어요. 네, 간주 임대료에 관한 거 밑에 분계도 어렵죠. 이거 처음 해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변에 세금과 국가금 누가 부담하면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면. 근데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이 보통예금. 개변은 똑같아요. 부가세 일수고.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요 부가세만 밑에 분계하는 겁니다. 공급가액 분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14번 건별을 지금 두 번째 해봤습니다. 14번 건별 저 앞에서 뭔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기억이 5만원짜리인가 뭐 하나 있었습니다. 50만원에 5만원짜리 건별. 그래서 이 건별은 어디로 들어간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요. 건별은 여기에 들어가요. 과세의 기타. 그래서 앞 시간에서 50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공급가액 50만원에 세액 5만원짜리 건별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방금 간주임대료 4,931원짜리, 그러니까 공급가액은 49,315원이었죠. 그것이 요 4번에 반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간주 임대료는 어떻게 되느냐? 간주 임대료 시험에 잘 나와요. 아시겠죠? 여기 과표에 가면은 우리가 매출액이니까 여기에 제조업의 이만큼, 그 다음에 여기 임대료, 여기 기타 매출액으로 100만원, 아까 월세 받은 거 여기 반영이 되죠. 그렇지만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받은 게 아니니까 회사에서 비용 처리한 겁니다. 아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죠. 부가세만 반영을 하는 거예요. 네, 간주임대료 뒤에서 또 연습이 또 있을 거니까요. 시험에 출제 비중도 높습니다. 간주임대료 문제.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